이제 요로 감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세 가지 감염 중에 제일 쉬운 겁니다. 이 처음에 진단 기준을 만들 때 저희가 제일 빨리 정리하고 넘어갔던 건데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임상적인 얘기를 좀 하고 또 감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실제로 클리닉에서 진료를 하는 현장에서 우리가 보는 감시 환자들 같은 사람들이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옵니다. 우리 코니스는 분모가 컬처가 나온 사람들, ICU에 재원하고 있는 사람 전체거든요. 근데 실제로 임상 진단이라는 건 아파서 온 사람들만 가지고 봐요. 그러니까 배양을 하는 사람들 자체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다르다 이런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로 감염은 시작부터 말씀드리자면 처음에 이제 그 콜로닉 플로라라고 그래서 장내 그 미생물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장내 미생물을 이제 진단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무증상기를 거쳐서 그 다음에 방광에 그러니까 표재성 감염이 생기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방광 점막에 표재성으로만 깔려 있으면 우리가 시스타이티스 방광염이라고 하고 요게 이제 조금 더 타고 올라가서 상행 감염을 시켜서 그 신장 실질을 감염시키면 우리가 신우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더 심하면 신농양이 되고 요로폐혈증이 되겠죠. 그러니까 위에 그 세 가지가 조금 더 중증 감염이고 아래가 조금 더 경증 감염이라서 임상적으로는 우리가 방광염 환자하고 신우염 환자밖에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론적으로 균을 복균하고 있거나 뭐 무증상 감염 갖고 있고 이런 사람들은 클리닉에 나타나질 않겠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증상이 있는 사람들만을 치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증상 감염도 감염이 아닌 게 아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증상 감염도 감염이 돼 치료하지 않는다라는 답인데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요로 감염은 세 가지를 구분할 수가 있는데 감염과 감염이 아닌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감염이 돼 증상이 있는 것과 증상이 없는 게 있습니다. 제일 바깥에는 10의 5승계 미만이면 무조건 이건 오염이다. 왜냐하면 이게 뭐냐면 10의 5승계가 나왔다는 건 뭐냐면 실제로 방광 안에 균이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방광 안에 균이 없는 사람을 보이드 유린을 하면 되게 여성분들은 회음부에 묻어서 나오기 때문에 회음부 균만 묻어 나온다. 그게 10의 5승계 미만이고 하지만 10의 5승계를 넘어 초과했다. 그럼 무조건 감염이 된 거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 중에서는 증상이 없는 사람들이 있고 증상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증상이 있으면 아까 두 가지 형태의 질환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그럼 저 10의 5승계는 어떻게 아냐. 옛날에 실험해 봤습니다. 옛날에 멀쩡한 사람의 방광을 주사기로 찔러가지고 배양 검사를 해서 배양이 하나도 안 나온 사람들을 이제 소변을 받아보니까 10의 5승계 이하에서 전기 분포했더라. 이래서 10의 5승계가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치료를 하는 건 치료의학에서는 증상이 있는 사람만 옵니다. 그러니까 의사들한테는 요 주황색 이상에 있는 사람들만 관심사고 무증상, 뭐 오염 이런 것들은 별로 병원에서 발견되지는 않겠죠. 근데 이제 이 무증상 세균류를 의사가 치료하지 않는다. 아까 그 웃고 있는 그 노란색 그 테두리에 있는 무증상 감염 사람들은 치료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그 건강한 여성한테서 18세부터 49세까지 여성들을 대상으로 90일 동안 그 요로 감염을 계속 감시를 해본 거예요. 증상이 없는 사람들을. 그랬더니 이제 몇 번이나 생기느냐. 무증상 감염이 한 번 생긴 사람들이 제일 많았고 여기 왼쪽 표 보시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한 5번에서 7번까지 반복적으로 감염이 됐대요. 그럼 얼마나 지속되느냐? 대부분 하루 미만. 오른쪽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그러나 뭐 아주 소수는 5일 이상 지속되는 사람들이 있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도 여기 여성 선생님들이 많으시니까 건강한 여성이 소변 배양을 검사했을 때 균이 나오면 그거는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리고 되게 오래 가지는 않는다. 몇 번 반복될 수는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치료하지 않아도 절대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치료를 꼭 해야 되는 경우가 A1 에비던스가 저희가 말하는 그 A1이라는 건 꼭 그렇게 해라. 그다음에 로마자 1은 RCT를 해서 증명했다 이런 뜻인데 임산부라든지 점막 출혈이 예상되는 비뇨기과 처치를 받기 전 그러니까 대개는 트랜스 유레트랄 프로시저 같은 거나 수술을 앞두고 있는 사람은 무증상 감염도 무조건 치료해라. 실제로 전 둘 다 치료 안 해서 잘못된 걸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임산부가 치료 안 하면 사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저 입원 같은 상황에서 미리 치료를 안 하고 시술을 받으면 상행 감염이 생기겠죠. 그러면 이제 요 두 가지 빼고는 무조건 하지 말아라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1번부터 6번까지 빨간 글씨로는 요 배양을 하지 말아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그러니까 폐경전 비임신 여성 대부분의 그냥 건강한 젊은 여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지 말아라. 그냥 심심해서 당뇨병 있다고 뭐 지역사회 노인이라고 요양원에 있다고
척추가 손상됐다고, 그러니까 카테터를 갖고 있다고, 카테터가 있으니까 괜히 요로감이 생길 것 같아서 미리 한다, 이런 건 절대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임상에서는 저 유루를 잘 지키면 무증상 세균요, 무증상 감염을 진단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병원에서는, 특히 ICU에서는 어떤 일이 생기죠? 우리가 열나는 사람들은 무조건 유린 컬처를 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요로 감염이 없어도 검사를 해서 균이 증명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감시를 하는 입장에서 관점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게 될 진단 기준은 딱 세 가지고요. 증상적 요로 감염 SUTI, 그 중에서 카테터가 갖고 있는 건 카우티, 그 다음에 새로 생긴 에이신토마틱 박테리유릭 UTI, 그러니까 ABUTI, 무증상 균열증 요로 감염, 요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고, 요거는 우리가 감염 감시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진단 기준이다. 실제로 3번 같은 경우는 임상 현장에서 의사가 진단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일부러 저런 상황을 만들기가 어렵죠. 우연히 발견되는 거고. 왜 이런 걸 감시하냐? 이것들이 우리가 감염 관리에 대한 지표 감염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폴리카테터 중재를 잘하냐, 선생님들이 얼마나 ICU를 이제 핸드 하이진 이런 걸 잘하냐, 이런 것들이 이 세 가지 병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선택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뻔한 얘기지만 심토마틱 UTI, SUTI 진단 기준 A1은 이게 왜 1이라고 됐냐면 과거에 2가 있었는데 2는 삭제됐어요. 2는 뭐냐면 10의 5승계 미만이거나 뭐 증상이 있거나 의사가 우기거나 뭐 이런 것들 다 포함시켰는데, 의사가 우겨서 요로 감염이 포함되면 선생님들 일 못합니다. 집에 못 가시죠. 의사하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근데 2번, 3번 이런 게 다 없어졌기 때문에 의사가 없어도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진단 기준 1A는 카테터를, 요 1A는 카우티, 카테터 소시 UTI의 진단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카테터를 2일 이상 갖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감염, 요 UTI를 진단할 수 있는 진단 요소를 다 만족해야 되겠죠. 발열, 치골상부 압통, 늑척추각 동통, 빈뇨, 절박뇨 이런 것 중에 하나 이상이 있으면서 균은 무조건 자라야 되고, 두 종류까지 허용, 원래는 두 종류 자라면 오염이라고 보는 경우가 많은데 두 종류까지 허용해서 10의 5승계 이상 균이 자라면 이제 UTI라고 한다. 그 다음에 1B는 뭐냐면 이 중에서 카테터가 없는 경우겠죠. 그러니까 SUTI 중에서 카테터가 없는 경우 똑같은 거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SUTI 진단 기준은 카테터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증상이 하나 이상 있어야 되고, 배양 검사에서 무조건 두 종류 이하의 균이 나와야 된다. 실제 임상에서는 두 가지 나오면 오염으로 봅니다. 근데 이제 두 종류 이하까지는 이제 하고, 절대로 세 종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두 종류 이하의 균이 자라고, 그 다음에 이제 배뇨곤란 같은 거는 뭐 불편감이 있는 상태를 포함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카테터를 삽입할 때 생기는 통증을 우리가 진단 요소로 쓰진 않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척추각, 늑척추각 압통, 뭐 치골상수 압통인데 거기 대상포진이 있다, 뭐 디스크가 있다, 이것도 배제시킵니다. 왜냐하면 그 원인이 요로 감염에 의한 건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카우티는 아까 말했던 SUTI의 1A 진단 기준과 같습니다. 그 SUTI 중에서 카테터를 가지고 있는 경우만을 말하는 거고, 반드시 폴리카테터를 2일 이상 가지고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유치도뇨관은 아까 김진아 선생님께서 잘 설명해 주신 대로이고, 여기서 포함되지 않는 것들은 그러니까 반드시 요로를 통해서 들어간 카테터만을 인정합니다. PCN 이런 거 인정하지 않아요. CIC 인정하지 않아요. 이 부분들이 반복돼서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무증상 박테리미 UTI라는 거는 증상이 없는데 균열증이 있는데 이 균열증의 원인이 아마도 요로 감염일 거라고 생각되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실제 이건 뭐겠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의사가 봤을 때 실제 임상에서 이 케이스의 실체는 증상적인 UTI가 확인되지 않으니까 사실상 증상적 UTI인데 의무 기록이라든지 의사가 인지하지 못한, 그러니까 증상을 체크하지 못한 경우가 여기 들어갈 수 있겠고요. 그냥 APN 환자하고 균열증 동반, 2차 균열증을 동반한 APN 환자인데 의사가 증상을 잘 기록하지 못한 경우가 여기 하나 들어갈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원래 균열증이 있는데 그것이 소변에서도 같이 나온 경우겠죠. 되게 스타보리우스 박테리미 환자는 요로 배양을 해보면 요 배양에서 똑같은 균이 또 나오거든요. 돌아서 혈액에 있는 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두 가지의 다양한 임상 사례가 들어갈 수 있는데, 근데 어떤 게 더 많겠어요? 후자보다는 전자가 많겠죠. 그리고 이 전자라면 우리가 놓쳐서 그렇지 이 UTI의 폴리카테터 중저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줄일 수 있어요. 모든 의료 관련 감염은 의사와 의료진들의 노력으로 3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등장한 거죠. 임상에서는 이런 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일단은 증상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카테터 상관없이 증상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SUTI 진단 기준이 만족이 안 됩니다. 그러나 소변에서 균이 자랐고, 블러드에서 균이 자랐고, 그것이 일치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에이심토마틱 박테리우릭 UTI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상이 없어야 돼요. 우연히 발견된 균열증과 세균요가 있어야 되는데 한 종류 이상이 분리가 돼야 되겠고, 반드시 소변에서 10의 5승계 이상이 자라면서 혈액배양균과 일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혈류 감염 때 인정하지 않는 피부 상재균들은 다 나가래 시킵니다. 뭐 S 에피더미디스 이런 것들은 당연히 여기에 들어가지는 않겠고요. 자, 그래서 주의사항은 만약에 이제 2가지 이상이 나올 경우 3가지부터는 믹스드 플로라로 해서 UTI 진단 기준에 사용될 수가 없습니다. 3번째부터는. 그 다음에 아까도 진단 설명해 주셨을 때 김진아 선생님 말씀해 주셨지만 요로 감염에서 칸디다, 이스트, 몰드 뭐 이런 것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없느냐? 있습니다. 실제로 임상에서는 칸디다, UTI 이런 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제 감시를 할 때는 이것이 굉장히 이게 아주 면역 저하자라든지 이런 사람에 국한돼서 증상적인 감염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감염관리 시의 지표로 삼게 되면은 되게 혼란이 올 것 같아서 빼는 겁니다. 감염이 아니란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임상의사하고 절대로 뭐 싸우시거나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런 위생물하고 1개 이상의 세균이 이제 만약에 이제 2가지까지 균이 나오면은 같이 추가할 수 있다는 거고, 아까 설명해 주신 것처럼 윈도우 7일 안에는 진단 기준 요소가 맞춰지는 거고, 만약에 14일 안에면은 RIT라고 해서 그 안에 균주를 추가하실 수도 있다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증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피버와 프리퀀시와 있고 스푸툼이 있습니다. 자, 이제 임상에서 이런 경우 참 많습니다. ICU 환자들 대부분 그래요. 발열도 있고 요로 감염 증상도 있고 폐렴 증상도 있어요. 그 다음에 실제로 ICU 데이 5에 보니까 비노흡의 객담 증가, 누가 봐도 폐렴의 증상이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폴리카테터를 갖고 이콜라이가 10의 5승계 자랐고 엑스레이에서 인필트레이션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냐? 일단 요로 감염부터 보면 증상 만족하고 배양 검사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SUTI를 진단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렇지만 실제 임상에서는 이런 경우에 의사가 UTI한테 무게를 더 줄까요? 폐렴한테 무게를 더 줄까요? 이 사람의 발열의 원인은 폐렴의 원인을 더 줍니다. 당연히 이 경우는 폐렴이고 UTI는 무증상 감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마는 임상 의사는 그런 관점으로 봅니다. 그러나 감시 배양을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런 관점이 아니라 사실 이 2가지를 다 인정할 수밖에 없겠죠. 각각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제로 임상에서 생각하는 건 다르다 이런 것들을 보여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이 케이스는 유모니아 1과 SUTI가 같이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 번 거듭 말씀드렸지만 우리 감시 기준은 실제 임상에서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진단과는 다르다. 그 다음에 이런 식의 알고리즘이 UTI의 그 증례 건수를 늘리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당히 이 사람은 무증상이거나 치료할 필요가 없는 요로 감염이었겠지만 그렇지만 아까 그 발열의 원인은 뭐 한 60%는 폐렴의 원인이라면 40%는 요로 감염의 원인이었을 거고, 이 사람이 만약에 폴리카테터 중재를 해서 감염 관리한다면 개선시킬 수 있는 사람에 들어갔겠죠. 그러니까 요로 감염을 조금 과잉 진단을 하게 되는 단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병원마다 실제로 우리가 치료하는 환자들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요로 감염이 많다고 체감하는 이유는 이 진단 기준이 예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 증례2는 이제 피버하고 척추각 알통이 있고 박테리아가 있습니다. 폴리카테터를 이제 삽입했고 ICU에서 여기 보시면 ICU 6일째 발열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균이 나온 날짜는 ICU 8일째 폴리카테터를 체인지하면서 클랩실라가 나왔다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균이 나온 이제 날짜를 중심으로 앞으로 3일, 뒤에 3일 요 안에서 우리가 진단 기준을 찾으면 증상이 있었던 피버 있었던 ICU 6일째가 이제 진단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카우티, SUTI 진단 기준 1A에 따른 SUTI고 카우티라고 진단을 이제 쉽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똑같은 환자가 지금 보면 ICU 데이 8일이 이제 폴리체인지한 요 컬처한 날이 진단 요소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이 나온 건데,
진단 요소 중에 제일 첫 번째 나온 피버가 된 날짜로부터 14일 안에 또 다른 균이 자랐거든요. 이 페칼리스가 자랐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거는 임상에서는 후자는 좀 오염균일 가능성도 다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10의 5승계라 하더라도, 하지만 여기서는 원인균 추가, 왜냐하면 이제 같은 기간 내에 동일 감염으로 우리가 별도의 감염이라고 볼 수 없는 기간 내에 두 번째 균이 나왔기 때문에 쟤까지 인정을 해줍니다. 자, 세 번째는 프리퀀시 박테리아 박테레미아가 있고 이제 피버가 있었고 이제 유린 컬처에서 이콜라이 슈도모나스가 자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경우는 뭐 SUTI 뭐 어렵지 않죠. 카우티 진단할 수가 있겠고요. 근데 여기서 블러드 컬처에서 이콜라이하고 이제 슈도모나스 에루지노자가 나왔는데 이 BSI를 보고해야 되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SUTI 플러스 슈도모나스 BSI 이렇게 보고할까요? 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이콜라이가 원인일 것 같고 누가 봐도 슈도는 좀 다른 애일 것 같긴 하지만 이콜라이하고 슈도모나스 BSI가 이콜라이를 진단한 날짜로부터 심지어 7일 안에 들어갔고요. 또 RIT 안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균주 추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례는 그냥 처음부터 이콜라이 슈도모나스에 의한 UTI 박테레미아, 2차 박테레미아라고 진단했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 4는 발열이 있고 블러드 컬처에서 슈도하고 유린에서 슈도가 자랐고 그다음에 블러드 컬처에서 S 에피더미스가 같이 자랐습니다. 그러나 이 S 에피더미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균열증 원인균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얘는 이제 제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하나 빠졌는데 이 사람이 이제 심토마틱 UTI가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면 피버가 38도라고 돼 있습니다. 되게 좀 야속하지만 우리 진단 기준은 38도 초과부터입니다. 그러니까 38.0이면 이 진단 기준에 해당되지가 않아서 이 케이스는 무증상 박테레믹 UTI가 되겠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 여러분들 느낌상으로 이건 그래도 잠재적으로 APN이었겠다라고 생각되는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진단 기준은 우리가 의사들이 놓치는 APN을 잡아낼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장점이 되겠고 그 와중에도 에피더미디스는 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코니스에서 얘기하는 2차 혈류 감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조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혈류 감염이란 건 뭐냐면 만약에 블러드 컬처에서 균이 나왔는데 그것이 폐렴을 동반하고 있다. 그럼 폐렴의 2차 원인이 이게 균열증이지 그냥 1차 균열증으로 보고하지 않죠? 마찬가지로 균열증이 있는데 같은 시기에 요로 감염이 있으면 우리가 요로 감염의 결과로 보지 이 균열증을 독립적인 균열증으로 보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만족이 돼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2차 혈류 감염 진단 기준 기간 내에 아까 말했던 14일에서 17일 되는 그 기간 내에 이 균열증과 요로 감염원이 일치하겠죠. 요로는 소변에서 나온 것과 그다음에 유린에서 나온 것과 혈액에서 나온 균이 똑같이 일치해야 되는데 그것이 14일 안에라면 14일에서 17일 안에라면 우리가 2차 혈류 감염이다라고 인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그것이 7일 안에 나오면은 여기서 두 번째 기준이 또 한 번 나오는데 똑같은 얘기 같은데 여기 위에 거는 일치해야 된다는 말이 있고 밑에 거는 일치해야 된다는 말이 없잖아요. 근데 7일 안에 나오면 균주명이 달라도 같은 감염으로 본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같은 케이스겠죠. 이콜라이하고 슈도가 동시에 나왔어요. 근데 슈도는 유린에서 안 나왔어요. 근데 그것이 7일이네요. 그러면 균주 추가. 그죠? 근데 14일 안에 나온 거는 균주 추가하려면은 이름이 같아야 돼요. 왜냐하면 인과관계를 우리가 좀 더 생각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 두 가지가 바로 나온 거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앞에 강의하고 다 똑같은 내용이라서 제가 뒤에 있는 부분들은 복습용으로 주신 거고 코니스가 2006년도에 시작했는데 사실 우리 학회가 1997년도에 처음으로 최초의 파일럿 스터디를 했었습니다. 그 파일럿 스터디 이후에 최초의 코니스를 그때 2006년도에 했었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벌써 돌아가신 분이 있을 정도로 옛날 사진이 됐는데 이제 이때 저희 병원에서 최초의 연구자 모임을 이제 교육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게 제가 스스로 만들었던 최초의 버전 1 그 UTI 진단 기준인데 그때는 에이심토마틱 UTI를 같이 진단을 했었습니다. 지금 뺐죠. 왜냐하면 그냥 무증상 세균료가 우리 감염관리 중재에는 도움되지 않는 지표라고 생각했던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심토마틱 UTI 중에서 크라이테리아 2라고 해서 온갖 저 중에서 가장 이제 믿기 힘든 건 F 의사가 우긴 진단
의사가 우긴 것도 집어넣습니다. 이러려면 여러분들은 집에 퇴근을 못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거는 없애버렸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변천사가 있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SUTI가 1, 2가 있다가 이제 2는 없애버리고 1만 가지고 카우티와 넌 카우티로 구분해서 지금 현재까지 왔다. 그 다음에 에이신토마틱 UTI는 없애버리고 그 대신에 에이신토마틱 박테리아 유릭 UTI를 살려뒀다. 이제 이런 것이 그동안의 이제 역사적인 변화입니다. 네. 수고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